예, 이번에는 15강 자주 사용되는 다양한 방어구 드로잉하기입니다. 목차는 1번 다양한 소재와 성격에 따른 갑옷 표현, 2번 특색이 있는 갑옷 디자인 또는 변형하기, 3번 장구르 표현 시 주의사항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갑옷 종류는 제가 간단하게 6개로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요. 뭐 더 많고 다양하게 있겠지만 이렇게만 좀 설명할게요. 패딩 갑옷 같은 경우는 이제 천 갑옷인데 이 군대에서도 이런 소재가 있거든요. 이 안에 이제 솜이 있어서 생각보다 단단하고 나름 고급 그런 소재라고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게임에서는 좀 낮은 단계로 좀 기본적인 그런 이제 갑옷 종류로 좀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증박 갑옷이라고 비슷한데 이 안에 철이 들어있어서 이게 징으로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해놨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철 조각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체인 갑옷이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꽤 고급 갑옷 중에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죽 갑옷, 이제 일명 뭐 레더 갑옷이라고 하는데 전체가 튼튼한 그런 이제 동물 뭐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여기 뭐 털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링 갑옷인데 이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되게 높은 갑옷인데 고리를 여러 개 연결을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이어 붙인 건데 이거 그릴 때도 하나하나 그리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몇 개 조각만 그린 다음에 복사 붙이기로 이제 그리거나 뭐 사진 텍스처 그런 거를 좀 사용을 해서 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채색할 때 나름 좀 효과적으로 그 넣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체인 갑옷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그 비늘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연결을 한 갑옷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플레이트 갑옷인데 그냥 전체적인 강철 갑옷입니다. 이렇게가 있고 뭐 약간 사진 자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링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죽으로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간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좀 짬뽕돼 있죠. 이런 게 이제 진갑옷인데 이 안에 이제 철자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영화 배우라고 하면 겉에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소재가 그 청갑옷인데 이 안에 이제 솜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방어가 좀 되겠죠.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데 아마 영화 뭐 한 장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 소품을 좀 간지나게 좀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게임은 이것보다 더 간지나고 멋있게 이제 그려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캐릭터 이제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캐릭터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성격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앞서서 좀 여기 보면 좀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이제 풀 플레이트 갑옷은 전체적으로 이제 보호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여기 보면 여기가 좀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좀 가리던가 아니면 이런 보호구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이제 칼이라든가 활이 안 들어가게끔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폐 부분을 보호하는 건데 이제 그런 장 기능이라든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렇게 막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이렇게 지금 제가 샘플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런 예시어를 넣고 한번 이 성격에 따른 그런 디자인 실루엣을 좀 잡아 볼게요. 대신에 이제 여기다가 그리면 좀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오포시티를 이렇게 좀 20% 이하로 거의 저는 이제 10% 내외로 이렇게
잡아서 위에 러프 스케치를 그리거든요. 여기 러프 스케치도 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제가 좀 아이디어를 얻을 때 여러 가지로 해놓는데 좀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악한 힘, 뭐 군대, 권위 요 세 가지 그런 이제 글자로 이제 만약에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악한 힘을 그런 표현을 할 때 뭐 악당이죠. 그 줄임말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느낌을 좀 많이 넣거든요. 뭔가가 이런 식으로 어떤 캐릭터가 이런 옷을 입고 왔다 하면 그렇게 막 친화적이거나 착해 보이진 않죠. 자, 그런데 약간 권위가 있다 또는 군대다 하면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고요. 권위는 아무래도 좀 단정한 느낌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 뿔과 단정함 참 어우러지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이렇게 보통 저는 많이 디자인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과 약간 이렇게 좀 반듯한 느낌을 이렇게 섞어 줍니다. 뭐 한 이런 느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뿔을 넣는다고 하면 좀 반듯하게 좀 그려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이게 러프하게 좀 작은 게 있거든요. 잘 보이진 않는데 끝에가 약간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게 뾰족하게 그릴 것 같아요. 이제 이 대칭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이런 경우는 맞을 때까지 여러 번 이제 시도를 해야 되고요. 그 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 그림 부분을 최대한 재어가면서 아니면 이제 복사를 한 다음에 반대로 반전시킨 다음에 이 위아래 두께라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좀 그릴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이 그림을 확대 안 하고 또 그리고 있고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러프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직선과 날카로움이 같이 공존한 느낌이 이제 있다고 하면 이런 단어가 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엘프, 자연, 부드러움 이 세 가지 단어로 이제 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자료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시면은 엘프가 녹색이 많이 좀 들어가고요. 아무래도 자연적인 그런 색감이 이제 녹색이 많으니까요. 뭐 산이라든가 숲이. 그래서 이런 곡선 느낌으로 또 부드럽게, 그리고 이런 악한 힘과 좀 다른 느낌으로 이런 곡선이 자주 들어가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좀 하겠죠. 그래서 디자인도 좀 쭉쭉쭉 길게 부드럽게, 그리고 천 소재도 좀 많이 들어간 느낌으로 약간 좀 귀여운 느낌이 있어도 좋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넣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거나 약간 줄기 모양 그런 디자인, 또 꽃이라든가 그런 전체적인 식물 같은 그런 표현이 있는 디자인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프가 기본적으로 좀 우월한 존재로 많이 표현되기 때문에 디자인 같은 경우도 좀 더 좀 화려하게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산에 있는 그런 종족이고 엘프라고 해서 막 낙엽을 많이 그리고, 그러니까 위장으로는 그릴 수 있는데 그런 식물을 직접적으로 이게 착용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원시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기술이 좀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제하고요. 아무래도 이런 식물 표현이라든가 자연적인 표현을 할 때는 뭐 약간 고급 그런 소재로 금속이라든가 뭐 많이 나오죠. 뭐 미스릴, 뭐 오리아르콘, 약간 상상의 그런 소재들인데 그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느낌을 좀 주셔야 좋습니다. 보통 이제 권위가 있다고 하면 이 어깨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높게 그리면서 조금 그런 위상이 있는 느낌도 디자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그런 종족의 간부라든가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하면 약간 좀 과하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토도 좀 더 간지나게 크게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거와 연장선인데 악한 힘 그리고 잔인함 요 단어로 이제 그린다고 하면 약간 그런 암살자라든가 뭐 도적 또는 이제 그런 사파 계열, 한마디로 이게 군대보다는 좀 개인적인 개성이 강한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그런 캐릭터를 이제 디자인한다고 하면 뭐 이렇게 뿔을 그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칼날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해서 뭔가 다가가면 공격받을 것 같은 느낌, 좀 적대적인 느낌, 그런 캐릭터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악한 힘, 군대 이런 느낌과 엘프, 자연, 부드러움과 좀 섞었다고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인기가 있는 그런 디자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좀 날카로운 느낌이, 약간 그 장미 보면 이쁘지만 이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꺾어 가니까 좀 가시가 있어서 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느낌, 그거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박쥐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좌우 대칭이 안 맞는 그런 캐릭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약간 뭐 간단한 뿔이 있거나, 예전에 한번 뿔은 설명한 적 있는데 이 뿌리가 두꺼워야 돼요. 여기가 얇게 되면 이제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위협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짧아도 약간 귀여운 느낌 나겠죠. 그 슈퍼마리오의 약간 쿠퍼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무시무시하지만 주변 캐릭터들이 이제 다 귀엽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무섭지만 우리가 이제 반실사 캐릭터를 할 때 또는 좀 더 진지한 그런 게임 만들 때는 좀 과감하게 디자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뿔 방향이 뭐 밑으로 갈 수도 있고 가운데로 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어떤 몸의 이 중심에서 약간 이렇게 넓게 뻗는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한쪽 방향으로만 있어도 사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되면 이 발까지, 다리까지도 이런 패턴을 가게 되겠죠.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 하늘 쪽을 보더라도 점차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투박함, 낡음, 기술 낮음 요게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몬스터에 좀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좀 낙후된 기술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이제 갑옷이 있다고 치면 약간 이 끝에가 좀 두껍거나 얇게 재련할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거나 여기 좀 이가 좀 빠져 있거나, 나머지는 이런 경첩을 통해서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금속이 이제 짜임새끼 들어간다는 거는 기술이 좋은 거지만, 여기서 들어간 소재는 약간 불규칙적으로 약간 재련 기술이 부족해서 불규칙적으로 좀 들어간 느낌으로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 크기가 조금씩 다르거나 좀 찌그러져 있는 느낌, 그리고 손상되어 있는 느낌과 좀 이 투박하게 약간 이런 못자국, 그리고 이제 나중에 채색을 할 때는 녹이 쓴 그런 부분들과 이게 상처 바로바로 이렇게 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어서 붙였다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여기에 약간 그런 이제 페인팅 같은 걸 좀 넣어서 좀 더 멋있게,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매드맥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데칼 그런 느낌 좀 넣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좀 낡은 느낌과 약간 불규칙한 느낌, 그런 디자인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봤을 때 좀 고급스럽다 하면 일정한 두께와 조금 거친 그런 느낌,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제 불규칙한 그런 패턴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좀 조잡한 느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크나 고블린, 뭐 오우거 그런 몬스터에 좀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약간 가난한 그런 헌터가 그런 몬스터를 사냥해서 조금 얻어서 입을 수는 있겠죠. 대신에 좀 이제 강인함과 그런 좀 무식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서요. 그래서 약간 어떤 전리품으로 좀 얻은 그런 갑옷 느낌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섞여 있거나, 하지만 전리품으로 얻었고 이제 좋은 그런 소재는 뭐 팔거나 또는 더 위에 상관이 입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런 이제 위치에 따라 또는 계급에 따라 디자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획 같은 걸 이제 만들었을 때 또는 받아봤을 때 그 캐릭터의 나이, 뭐 신분,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더 다양한 그런 단어들을 넣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그 안에서 디자인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1번은 여기까지만 좀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 특색이 있는 갑옷 디자인 또는 변형하기 위해서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디자인을 이제 한다는 거는 우리가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리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정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자료를 검색을 많이 이제 해야겠죠. 최대한 그 연관된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만든 다음에 검색을 이제 해서, 제가 볼 때는 한 뭐 짧게는 2시간 정도에서 좀 길게는 20시간 가까이 자료를 계속 수집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많이 이제 외우고
뭐 드로잉으로 그려보기도 하면서 또 그런 특색을 연구하는 게 좋겠죠. 앞서서 이제 보여드린 이제 자료인데, 이 보면은 이런 일반적인 그런 디자인도 있고요. 은근히 그런 그 플레이트 갑옷 검색하면 좀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약간 좀 변형해서 제가 그렸어요. 그래서 또 이런 거 보면 아까 얘기한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갑옷 디자인으로 여기서 좀 변형이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이 허리에 들어가는 이런 보호구가 뺄 수도 있습니다. 또 더 길게 만들 수도 있겠죠. 길게 만든 거 없는데 보면 조금 더 크게 만든 부분은 있네요. 그리고 보면 이 첫 번째 어깨랑 두 번째 어깨랑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또 그리기도 했죠. 여기는 위에가 이제 일체형인데 이 일체형 위에 하나가 더 덮어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 이 좀 뿔도 들어갔는데,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어깨에 뿔 없이 옆에 이 쿠터 부분에만 좀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이걸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아마 전투 스타일에 따른 그런 이제 디자인이 들어간 거겠죠. 이 캐릭터만의 그런 고유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면 이제 보통 이 허벅지에도 보호가 다 들어갔는데 좀 불편했는지 좀 뺐네요. 물론 이제 이것을 정하는 것은 그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릎 같은 경우도 더 크게 그릴 수는 있어요. 무릎이 크면 어깨도 그만큼 좀 크게 그리는 게 밸런스가 맞겠죠. 또는 이렇게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좀 모양을 다르게 시도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두 번째랑 이 네 번째 이 캐릭터 또 이 갑옷이 비슷하죠. 어깨 쪽이. 하지만 얘는 좀 더 부드럽고 두껍게 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두꺼운 느낌들이 좀 있죠. 좀 가려졌는데,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약간 짬뽕으로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내려가지만 한 번 더 분류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디자인을 이제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좀 더 연장을 해서 좀 다양하게 시도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릴 때는 항상 그 자료들을 이렇게 띄워놓고 아니면 그 듀얼 모니터나 뭐 다른 모니터에 좀 띄워놓거나 항상 그 자료를 보시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모아둔 자료를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만 약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한 장 더 띄워 놓을게요. 늘 하던 대로 내비게이션을 좀 이용해서 확인하면서 좀 그리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뭐 다양하게 좀 드로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 어깨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가슴 쪽도 상당히 어렵지만 가슴은 좀 이따 잠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좀 카피를 좀 하나 해놓은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옮겨서 하면 이 카피가 되거든요. 여기다가 약간 지워가면서 그릴게요. 얘를 이렇게 흐리게 한 다음에 이렇게 흐리게 해놓고 위에 그리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그 위에 지워가면서 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웠을 때 원본이 항상 있어야겠죠. 왜냐면 이제 실패를 워낙 우리가 많이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시안을 만드는 거는 정말 적게는 뭐 한 3, 4개에서 많게는 50개, 100개도 디자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이 쉽지 않은 이유가 많은 자료를 또 봐야 되고 그걸 또 이제 섞어야 되고, 그리고 시안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돼요, 생각보다. 물론 정말 바쁘면 뭐
몇 개만 만들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상당히 바쁘다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 어쩔 수 없게 이제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시간을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다양한 이제 소재를 할 때, 뭐 동물 같은 경우 이제 넣는 경우도 있어요. 뭐 사람 얼굴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방금 그 얘기한 동물과 사람 얼굴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자 얼굴을 넣었는데, 사자 얼굴을 넣어볼게요. 지금 제가 사자 얼굴 자료는 지금 없는데 대강 좀 그려볼게요. 러프하게. 눈이 좀 두껍고, 근데 사자 얼굴이 생각보다 엄청 크잖아요. 사람 얼굴보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제 귀엽게 들어가서 뭐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지만, 귀엽게 들어가서 이제 상대로 하여금 위협을 줘야 되는데, 고양인가? 약간 귀엽네 하고 좀 더 방심을 줄 수는 있겠죠. 방심을. 아무래도 조금 기선제압이 힘들겠죠. 근데 어쨌든 상대한 적에게 방심을 주는 거는 보다는, 그러니까 기를 살려주는 것보다는 기를 죽이고 겁을 먹게 해서 이기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이제 목숨 걸고 그 이상은 싸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위협적인 게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 털을 그린 거예요. 털을 그렸는데 이빨처럼 좀 보이네요. 이빨도 크고 단단해야겠죠. 보통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턱이 거대할수록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이렇게 길어 보여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여운 강아지를 그릴 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이 작다고 하면 턱도 작고요. 좀 귀엽겠죠. 약간 좀 여우 같은 느낌인데, 물론 여기가 짧은 것도 있겠죠. 근데 보통 턱이 이런 식으로 좀 크다고 하면, 약간 악어가 이렇게 이쪽 턱이 좀 크거든요. 대신에 악어는 좀 특이하게 입은 크지만 좀 길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두께가 있기 때문에 좀 대강 그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쨌든 턱이 크면, 커 보이면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동물 그릴 때는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용을 좀 그린다거나, 귀엽게 귀여운 용을 좀 그린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이 용 같은 경우는 공룡 느낌이 좀 나잖아요. 공룡 이제 파충류고요. 근데 이 공룡 보면 이 손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근육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거 대강 준비 없이 그리다 보니까 많이 귀엽네요. 근데 귀여운 이유는 작으면 귀엽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캐릭터가 약간 좀 착하고 좀 귀여운 느낌이다 하면 이렇게 귀여운 요소가 좀 들어가도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이런 걸 좀 빼고, 좀 단순하더라도 좀 그런 이렇게 크게 이런 뿔 모양이라든가, 그냥 이 외형적으로 좀 변화를 주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동물을 넣거나 사람, 특히 얼굴 넣는 게 가장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렇게 연결을 좀 잘 해야겠죠. 붙어 있는 느낌으로. 좀 용과 뭐 사자 조금 느낌이 매칭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예시로 이제 넣은 겁니다. 자, 여기도 아까 제가 어떤 보호구를 넣었었는데 지금 빠져 있어서 이렇게 가리면 더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이런 끝에는 당연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디자인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디자인 패턴은 처음에는 이제 간단한 거 한 개라도 만들면서 그 한 개를 계속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엮어서 디자인을 해보는 게 좋고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또 다른 이제 그런 패턴을 좀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참고해서 디자인하면서 좀 확장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이제 다양한 그런 패턴을 조금 조사를 하고 활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디자인할 때는 자료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유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떤 게 좋은 자료인지 또는 그걸 자료로 쓸 수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자료를 봐도 좋은 자료처럼 그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하면 하루하루가 지식이 쌓이기 때문에 나중에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뭐 자료 찾아보고 아 역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셔야 돼요. 얘는 옆에다가 좀 이렇게 옮겨 놓을게요. 또 하나 이제 복사를 해놓고요. 그리고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그 상상을 이제 하면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하면 안 되는 그런 디자인과 뭔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우연치 않게 이제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그런 디자인들은 이렇게 높은 거죠. 이건 너무 기본적으로 사람을 이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간격이 크거나 좀 너무 거대하면 일단 이 캐릭터는 여성 캐릭터인데 여성스럽지도 않고요. 그리고 전체 밸런스랑 또 맞지도 않겠죠. 이렇게 높아도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 상당히 높다고 해도 이 캐릭터가 이 팔을 이렇게 드는 순간 이 날 부분이 목을 좀 찌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어떤 게임에서도 이렇게 폴리곤이 뚫고 나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색함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세웠다 하면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무게를 잡아줄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의 그런 활약이 필요합니다. 다 얌전한데 이 한쪽 부분만 크면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형태를 뭐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형태에서 이 위에 추가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이제 스타일을 바꿔서 없다가 이 옆으로 이런 날개 느낌으로 좀 디자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좀 비어 보인다 하면 추가로 이런 식으로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좀 연결이 됐다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여기 또 하나 뭐 넣겠다 하면 이 안으로 또 넣을 수 있고요. 이제 어려운 부분이 얘를 이제 정면에서도 우리가 그릴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정면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용기를 갖고 디자인을 해보면서 아무래도 이 앞모습은 아까 옆모습은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다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옆모습을 좀 이렇게 그리면서 어깨가 그래도 한 이 정도 되니까 몸통은 한 이 정도 된다 생각을 하고 가슴이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이 어깨를 이만큼 보호를 할 것 같다. 그런 거 이제 예측을 하면서 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그린다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릴 거냐, 이런 식으로 그릴 거냐, 아니면
이렇게 퍼뜨려서 그릴 거냐. 둘 다 해당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한쪽 면만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때는 옆모습과 때로는 이 머리 위에서 본 모습, 뒷모습도 좀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하면서 정의를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반대로도 좀 뻗어나간 느낌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그릴 수 있겠죠, 사실은. 어떤 게 멋있을지는 이제 이 상황에서 좀 잘 나와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둘레를 갖고 그리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좀 나올 수는 있겠죠. 이유는 이제 넓은 부분이 있으면 좁은 부분으로 서서히 끝내는 게 좋고요. 물론 넓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캐릭터의 특성상 뭔가 크면 또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렇게 만약 넓어진 갑옷이다 하면 여기도 독자적으로 혼자 시작을 하고 또 혼자 끝내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디자인들은 약간 일본 사무라이 그런 디자인 느낌 좀 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그려보면서 어떤 실루엣이 이쁜지는 좀 그런 다양한 도전으로 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이쁘게 나오는 디자인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한 다음에 그런 느낌을 안 가도록 여러분들이 조절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쁘게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못 그렸다 하면 왜 못 그렸는지 그런 방향을 다 피해서 간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잘 그려진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미로를 우리가 들어갔을 때 거기가 빠져나오는 게 미션이라고 할 때 일단 틀린 길을 가면 체크를 하잖아요. 이리로 가면 막혔구나. 그런 식으로 예를 들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길을 찾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한 거죠. 자, 이번에는 그 독수리 모양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새는 머리가 기본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 사자 그리는 것보다 좀 더 위협적으로 좀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좀 리얼리티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이제 아트를 봤는데 사자 머리가 작아가지고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 여기 사자 머리를 정말 뭐 크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가장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덩치 큰 그런 이제 캐릭터라고 하면 여기 사자를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가죽으로 이렇게 좀 날리는 것 같은데 그게 가죽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엘든링에서 약간 영혼인지 약간 코트인지 약간 하여튼 사자를 이렇게 메고 있는 캐릭터가 보스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어깨에 사자 머리 다는 게 생각보다 어렵지만 그래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리 부분이 좀 크겠죠. 그리고 얘도 눈에 힘을 잔뜩 넣어서 날카롭게 좀 그리겠죠. 당연히 동물이기 때문에 깃털 같은 경우를 잘 강조를 해서 깃털 부분이 나름 장식이 되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이제 다듬을 때는 이제 확대를 해서 다시 좀 이렇게 흐리게 만든 다음에 그 후에 다시 저는 리터치를 이제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1차적으로 이렇게 그리면 계속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여기서도 또 베리에이션 작업을 좀 해야겠죠. 예를 들어 여기 뭐 이렇게 뿔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다. 이런 식을 좀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정도 재련 기술이 있다는 건 이렇게 들쭉날쭉한 그런 패턴보다는 좀 규칙적이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이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독수리 하나 그렸다 하면 이 형상에 맞게 전체적으로 이 캐릭터는 독수리를 상징하는 그런 가문인가? 아니면 아무튼 이걸 강조하는 그런 캐릭터인가? 일단 생각을 하면서 나머지들도 그 비슷하게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깨 디자인을 시작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패턴에 맞게, 흐름에 맞게 디자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어깨 부분과 무릎 디자인 할 때 많이 좀 참고를 하는 게 서로 그러니까 연동이 되게끔 하는 게 좀 좋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 흉갑인데 이 부분이 워낙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부분이라서 저는 사실 이 흉갑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옛날 로마 시대 보면 장군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 갑옷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철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슴도 이렇게 철을 이렇게 경첩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는 편이잖아요. 이렇게 끈으로 또 이어서. 근데 장군들 보면 이 캐릭터의 몸통에 약간 조형을 떠서 그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캐릭터라고 하면 이제 남성 근육 그런 느낌이 좀 나오겠죠. 그리고 여성 캐릭터면 로마 시대에 이제 여성 그런 장군이 없다 보니까 이제 판타지에서는 이렇게 좀 가슴 모양으로 조형을 좀 뜨겠죠. 가슴 모양으로 이제 조형을 떠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당연히 그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려 놓으면 특히 이제 허리 부분을 얼마큼 우리가 얇게 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금속이 또 이렇게 조일 수가 있겠죠. 가죽도 약간 끈으로 이렇게 서로 강하게 묶어 놓거나 금속은 이제 경첩 또는 벨트로 묶어서 캐릭터가 좀 숨을 쉬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는 되게 날렵해 보이고 이쁠 수가 있으니까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슴 부분을 그려도 이 크기를 좀 조절을 해서 조금 작게 하거나 너무 크면 좀 웃기겠죠, 모양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독수리 연관되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깃털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 장식을 한번 넣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안 된다 하면 그냥 좀 단순한 느낌을 좀 섞어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욕심을 내면 또 이게 마무리가 계속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고 경험이 계속 쌓이면 더 많은 디자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과 연습한 그런 이제 시간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고려해서 너무 난이도를 높게 잡지 마시고요. 그냥 힘들면 다른 이제 작가들이 한 그림을 좀 모작 연습을 좀 한다거나 또는 이제 영화라든가 그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갑옷들을 계속 그 연습을 하면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조형적인 부분이, 입시적인 부분이 우리가 그 X축, Y축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리는 것보다 Z축이라고 하죠. 그 입체감을 이해하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캐릭터가 정면은 그리기 좀 쉬운데
정면에 한쪽 면만 그려서 반전복사해서 좌우대칭 맞추면 되지만 이렇게 약간 몸이 좀 돌아가 있거나 그러니까 측면일 경우, 반측면일 경우 그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물론 이제 그거를 그려야지 이 캐릭터의 확실한 입체감을 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그리는 편인데요. 보통 이게 좀 안 나오게 실패를 하면 저는 이게 지운 다음에 다시 좀 단순한 모양에서 좀 다시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더 단순한 느낌으로 단순하게 해서 잘 됐다 하면 그걸 다시 이제 복잡하게 하려고 다시 또 시도를 해 보겠죠. 저도 디자인을 많이 이제 실패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제 느낌이 오면 바로 이제 포기하고 다른 디자인을 또 베리에이션 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패를 해도 그게 다 경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실패를 하면 좌절을 하고 다시 이제 안 하거나 또는 계속 무모한 도전을 해서 더 괴로워하게 하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업을 오래 하는 거는 약간 나중에 그런 정신적인 체력을 키워주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좌절을 하거나 약간 그런 걸로 이제 자신감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쪽은 자신감 싸움이라서 처음에 잘 안 되는 게 정상인 거지 항상 우리가 그리기 전에는 자신감이 이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확하지 않는 그런 상상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이제 그리기 시작하면 현실을 바로 깨닫죠. 근데 현실을 뛰어넘어서 부정적이게 됩니다. 사람이 또 잘 안 되면 이것도 못하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하겠어. 그렇지만 이 그림이란 건 우리가 이 세이브 기능 하는 것처럼 그리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그렸으면 잘 안 그려진 부분을 이렇게 지운 다음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그래도 안 된다 하면 더 멀리 좀 이렇게 지워가면서 또 도전하면 됩니다. 왜냐면 디자인이 잘 안 된다는 건 주변 요소 때문에 서로 연계가 안 돼서 막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변을 계속 지워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된다 하면 포즈를 좀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정면으로 그린다거나 완전 측면으로 그린다거나 하면서 좀 내가 좀 상상을 할 때 그런 말려있는 상황에서 좀 빠져나와서 새로운 측면에서 그리는 것도 좋습니다. 또 시간이 많다고 하면 좀 다른 디자인을 또 도전했다가 또는 기본적인 그런 기본기 연습을 했다가 도형 그리기, 모작, 선 연습 이런 걸 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성격이 급해서 밤새서 많이 연습을 하거든요. 막힌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밤새서 연습을 하면 정말 뭐 10시간, 20시간 다 날리게 되는데 당연히 실패를 해요. 보통 그런 경우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실패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 다음날, 다다음날 제가 체력이 더 좋아지고 경험이 이제 실패의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고 냉담하게 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디자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이제 시간을 좀 소비를 하고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성공을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경험과 또는 정신력이 생긴다는 얘기겠죠. 정신력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이 그림이 이 체력 소모가 몸의 근육, 뭐 손에 힘이 빠져서라기보다는 그 정신적으로 지치게 되면 생각을 잘 못하게 되고 좋은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지금은 제가 또 이렇게 망토를 그리고 있지만 이 망토도 디자인의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부분을 키운다는 거는 첫 번째가 자신감, 그리고 실패를 해도 계속 도전하는 그런 힘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하고 생각이 안 나더라도 쥐어 짜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하면 그림 그리는 그런 이제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보면 몸의 힘은 크게 들어가진 않지만 정신적인 힘, 그러니까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키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계속 그려보고 도전하면 체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단 여기는 끝내고요. 다음으로 좀 또 넘어갈게요. 예, 이번에는 장구르 표현시 주의사항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인체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간단하게 옷을 좀 입혀봤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간단하게 제가 약간 이렇게 장구르를 러프하게 좀 짜왔는데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리면서 주의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빈 레이어를 좀 켜놨어요. 자, 벨트 그릴 때가 가장 이제 중요한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보는 시점에서 눈과 시점이 맞다 하면 이 밑으로 갈수록 그때 초반 부분에서 드로잉 설명을 할 때 원기둥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제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굴곡이 심해진다고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굴곡이 지금 큰 차이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큰 차이로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좀 완만하다가 점차 이런 식으로 굴곡이 지겠죠. 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좀 제가 지나치게 좀 한 부분이 있고요. 자, 여기서도 적용을 좀 해야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드로잉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벨트를 그리는데 보통 이렇게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리는 게 맞겠죠. 하지만 막상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러냐고 하면 보통 이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사실은 이 허벅지가 좀 두께가 있고 약간 이 다리가 만약에 들었다 하면 이게 되지 않냐 할 때 당연히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포즈에서는 그렇게 그릴 수는 없겠죠. 만약에 이 캐릭터가 다리를 이런 식으로 좀 들었다, 다리를 약간 이렇게 들었다고 볼게요. 제가 무릎을 좀 그리고 있고요. 발목이 좀 두껍고 이러는데 많이 발이 있다고 쳤을 때요. 그러면 여기 벨트가 들어갔다고 쳤을 때 다리를 감싸는 벨트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이렇게 그릴 수는 없고요. 당연히 이 각도에 맞게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이걸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인체를 이제 많이 연습을 해서 잘 그렸지만 생각보다 여기에 이런 부분을 그릴 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갑옷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도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려야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약간 이 갑옷 같은 경우도 무릎 보호대도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형 연습이 많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도형을 잘 연습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갑옷이라든가 이런 입체적인 또는 이제 조형적인 부분을 많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평소에 이런 입체적인 그런 사물, 물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보셔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밑에를 보면 바닥이 보이겠지만 또 밑에를 보면 우리 다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 다리 모양조차 못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다리를 잘 안 보는 거겠죠. 또 내 손이라든가 뭐 팔다리가 보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봐왔지만 우리가 그걸 외우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관찰을 잘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일 많이 보는 게 콧등이거든요. 콧등. 그러니까 눈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콧등인데 인식을 못해요. 대부분. 근데 제가 이제 콧등 얘기하면 그때는 인식을 합니다. 아, 콧등이 정말 보이는구나. 우리가 평생 보는 거지만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자료가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알 수는 없어요. 대신에 언제 알게 되냐? 방금도 얘기했지만 관심을 갖고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때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필요하다. 많은 부분들이 나한테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되죠? 얘기한 대로 이런 식으로 벨트를 그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벨트 같은 경우 그릴 때 두께도 여러분들이 좀 조절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좀 크게 그리고요. 확대해서 좀 그려볼게요. 확대해서 그리면 좀 더 자세하게 그릴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이라면 참 단점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원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거 팔레트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지우개를 안 쓰고 Alt 키로만 이제 그리겠다는 얘기겠죠. 왜냐면 제가 지우개를 이제 쓰면 밑에 그 모델이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앞서서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는 원본에다 그렸기 때문에 바로 지우개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이 뒤에가 확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거를 이제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Alt 키로만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채색할 때는 꼭 이 위에 멀티 레이어로 채색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노멀 레이어를 또 추가 위로 해서 다듬어 주면 됩니다. 채색 관련은 제가 어떤 이제 캐릭터 채색을 할 때 좀 관심을 해보면 되고요. 아직 되게 고퀄리티로 다듬는 채색은 제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 좀 들어가죠. 그때를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뭐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단추를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별 모양 디자인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어떤 못을 좀 박아 넣을 수도 있고요. 이 못이 들어가면 투박함은 있지만 꽤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벨트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견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 느낌으로도 나쁘지 않고요. 예, 좀 리얼리티함이 좀 있죠. 그리고 이런 중간중간에 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튼튼하게 만들면서 덜 심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추가 디자인까지 넣는다고 하면 더 느낌이 나쁘지 않겠죠. 자, 이런 부분은 제가 스포이드를 써서 흰색을 찍고 위에 다시 이렇게 마감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벨트 밑에 그릴 때는 채색을 할 때 좀 더 여기 진하게 좀 넣어줘야지 그림자가 들어가면서 위에보다는 밑에 쪽으로 보통 위에서 빛이 오니까요. 이거 좀 더 진하게 그려주고요. 외곽선도 좀 더 진하게 이렇게 마무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더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진하게 마감을 하면요. 그리고 이렇게 넣었으면 그 다음에 이 반대쪽으로도
좀 작게 넣어보면 어떨까 해요. 자, 그리고 보면 이제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인데 약간은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벨트 부분이요. 여기도 만약에 벨트를 넣는다고 하면 비슷하게 좀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벨트가 얘는 좀 두꺼운 편이거든요. 얘도 두껍지만. 근데 이제 벨트를 연결하는 부분이 이런 바클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바클도 표현해주면 좋습니다. 바클을 그릴 때는 이 안에 이 가죽이 보이잖아요. 막혀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과 여기가 좀 일치를 해야겠죠. 크기가 약간 다소 좀 크기가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얘가 안으로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나와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끝 매짐 갈 수도 있지만 한 바퀴 좀 돌아갈 수도 있고요. 잘은 안 그리죠, 이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좀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요. 보통 이제 고리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제 고리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 허벅지 부분이 이제 튀어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회전을 조금 넣어주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구멍을 내줄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매달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크로스로 연결되는 게 대부분이겠지만요. 자, 이게 삼각형으로, 삼각형이 아니라 세 개가 세 방향으로 나가게 하면 좀 더 튼튼한 느낌을 좀 주죠. 아무래도 발이 두 개인 것보다 세 개가 튼튼하고 또 세 개보다 네 개가 더 안정감 있는 것처럼 넣을 수 있습니다. 요즘 어떤 디자인 이제 하시는 분이 기억은 잘 안 나요.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책상 다리가 이제 세 개가 안정감 있다. 왜냐면 네 개는 한쪽 다리가 이제 부러지거나 없으면 기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되게 그럴싸했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다리가 세 개인데 만약 거기 하나가 없다고 하면 그건 완전히 쓰러지겠죠. 그래서 책상 그래도 네 개가 그래도 좀 더 괜찮지 않나. 그 안정감으로서는. 그러면 5개, 6개 이게 더 안정감 있겠죠. 다만 디자인으로서는 이쁘진 않겠죠. 무조건 많다고 이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자전거도 어렸을 때 4발 자전거는 뭔가 안정감 있는데 3발 자전거는 뭔가 조금 그 디자인이 좀 속된 말로 좀 없어 보인다?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좀 중요하지 않은 얘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얘가 감쌀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이요, 이런 식으로 좀 조이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바지도 나름 꽤 튼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리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안쪽 다리살은 당연히 이제 물렁물렁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좀 파고 들어가겠죠. 그럼 다시 여기도 혼자 나올 수는 없으니까 좀 들어와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좀 그린 편이에요. 이렇게 그려놓고 약간 여기를 좀 진하게 좀 표현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라인인데 여기 약간만 이런 식으로 먹을 넣기만 해도 뭔가 좀 파고 들어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스타킹 같은 거 그릴 때 강도가 강한 스타킹 같은 거 신으면 이제 허벅지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요, 이 스타킹이.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는 약간 그런 스타킹은 잘 안 그리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 가방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가방 그릴 때 각도가 잘 맞춰야겠죠. 가방이라든가 약간 여러분들이 여기 칼을 그린다고 하면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기울게 그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랑 잘 맞춰서 그려야 되고 웬만해서는 약간 이제 평형으로 그리는 게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리는 것도 이제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눕거나 너무 이렇게 들리거나 하는 거는 약간은 좀 웬만해서는 피해 주는 게 좋고요. 특히 이제 이런 각도가 아주 미세하게 뒤로 갈수록 좀 작아지게끔 이제 그리는 게 좋고요. 이게 너무 원근을 많이 넣으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넣는 분들이 있어요, 원근을.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경험이라든가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니까 원근을 너무 지나치게 넣으면 안 좋습니다. 살짝만, 아주 살짝만 넣는 게 좋고요. 살짝 넣은 것 같다 하면 괜찮습니다. 자, 이런데도 이제 벨트를 또 엮을 수도 있고요. 뭐 금속을 넣을 수도 있고 되게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덮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에 뚜껑이 조금 더 부피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감싸는 마감, 이 약간 실밥을 넣어서 매듭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도 제가 실밥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실밥인데 약하게 이제 선으로 넣었습니다. 얘는 이제 크게 기울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일단 그렸으니까 간단하게 마무리 좀 할게요. 장구류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이런 가방이라든가 액세서리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좀 이제 모은 다음에 좀 따라해보고 연습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여서 각도라든가 입체감 그리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디자인을 이제 할 게 아니라 계속 기초 단계에서 몇 개월, 짧게 몇 개월에서 1, 2년 연습을 계속 해야 그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이란 직업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솔직히 1년 내외에 성공하는 건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1년 안에 성공했다는 거는 초중고 때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천재여도 1년 안에 성공하는 건 힘들어요. 최소 이제 2, 3년 걸립니다. 그리고 그 2, 3년도 정말 하루에 최소 7, 8시간 이상을 이제 연습을 해야 가능한 거고요. 책상에만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다고 잘 그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고통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줘야지 실력이 늡니다. 그래서 약간 두통 난다, 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우리 두뇌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생각을 많이 하고, 실패를 많이 했을 때만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거는 자기가 잘 못했는데 불구하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가장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어도 좋지 않아요.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왜냐면 더 그리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림은 즐겁게 그려야 돼. 그림을 즐겁게 그리는 건 너무나 좋긴 한데 초반에 얘기를 했나요? 그림의 즐거움은 그릴 때 사실 즐거운 것보다는 내가 실력이 상승하고 예전보다 이만큼 더 잘 그려졌네? 이때가 가장 즐거운 거지. 그리는 동안에 이제 즐거운 거는 잘 나왔다 저번보다 뭐 이런 느낌 제외하고는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난 재밌던데 아닌데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그림을 못 그리다가 갑자기 그리면 재미는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일시적이지, 조금만 이제 피로에 조금 노출이 되고 좀 지치게 되면 그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게 되고, 간단하게 하게 된다고 하면 또 스트레스를 또 안 받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그림 난이도가 쉬워지긴 하겠지만 그림이 좋게 나오기는 이제 힘듭니다. 이거 기우니까 별로 이쁘지 않죠. 예. 왜냐면 이렇게 과도한 그런 각도는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 사람이 막 다 서 있는데 한 명이 되게 삐뚤게 서 있다고 하면 신경 쓰이겠죠. 예,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약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거를 추천드려요, 장구류를. 자,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그때도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런 느낌으로 돌아가거든요. 이걸 잘 모르시면 그냥 자료를 보고 이 각도와 기울기까지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한다고 하면, 그림의 재미는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고 또 실력이 늘었을 때, 또 발전됐을 때 그때 이제 재밌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제가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경험상 많은 그런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는 주변 사람들께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이 그림을 재미없게 그리라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네 하고 포기할까봐, 또 중단할까봐, 또는 자기의 그런 목표치를 하향할까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목걸이를 좀 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목걸이도 두께가 있습니다. 이만큼 두껍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장식을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장식은 처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식물 모양, 또 날개,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경우는 이제 붓굿이나 보면, 또는 옛날 그런 이제 디자인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크로스로 이렇게 꼬이게 그리면서 한 디자인도 있고요. 그냥 반복적으로 이렇게 패턴으로, 그러니까 네모가 하나 있다 치면 그 네모가 반복적으로 그려진 경우도 있고요. 식물 모양 그때 한번 얘기를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줄기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점도 있고요. 또 여기 보석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줄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이걸 반복 패턴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단순한 패턴으로 그리면서 디자인을 좀 넣어보는 거를 연습해보면 좋습니다. 이 안에 알맞게 또 두께도 일정하게 해서 넣는 게 중요하죠. 이 두께라는 거는 이 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여기라든가 어떤 부분에도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일단 좋습니다. 들쭉날쭉한 것보단 좋고요. 약간 안정감 있고 통일성 있죠. 물론 이제 실제 그런 실제는 좀 다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통일성을 준다고 하면 안정감을 꽤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더 오밀조밀하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실사에서는 되게 괜찮지만 약간 반실사 또는 캐주얼로 갈수록 이런 두께를 좀 생각보다 일정한 크기로 이제 하면서 약간의 두께를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작게 캐릭터를 봤을 때도 그런 디자인 부분들이 이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겠죠. 제가 약간 이게 두껍게 하면서 억지로 좀 약간 채우다 보니까 좀 이 캐릭터랑 좀 어울리는 느낌이 좀 약하죠. 예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패턴으로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 그리는 거는 이쁘게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떠나서 형태도 좀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목 디자인을 그렸다, 그런데 이상하다 할 때는 제가 그린 거라든가 다른 조금 잘 그리는 작가분들, 그러니까 선배님들이죠, 어떻게 보면. 따라 그리면서 그런 감을 좀 잡는 게 좋습니다. 이걸 좀 정확하게 그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아니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좀 그릴게요. 이것도 뭐 정확도 있게 그리면 시간이 끝이 없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라고 하면 이 목을 그려도, 이 목 디자인을 그려도 한 2~3시간 이상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 투자해서 그리는 거는 좋습니다. 실력이 잘 들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오래 잡을수록 실력이 빨리 발전합니다. 다만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겠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미를 따진다고 하면 기본기 연습 이런 거 다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공부라는 거에서 또 이런 기술을 연마하는 거에서 과연 재미가 있다고 하면, 물론 이제 재미가 있다고 하면 밤새서 하는 것도 어렵진 않겠지만 많은 그런 운동 선수들만 이제 보더라도 조금만 좀 방심을 해도 약간 그런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고 나태해지게 되고요. 결국 그런 게 이제 경기에서도 좀 보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운동 선수가 좋은 성과를 내면 우리가 다 박수를 쳐주잖아요. 왜냐면 저거를 잘하기 위해서 얼만큼 그 훈련을 많이 하고 그 지루하고 고통을 견뎌냈을까에 대한 이제 찬사죠. 그러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잘 그린다고 하는 거는 보통 그림은 정말 뭐 잘 그린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사진기 이상으로는 잘 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사진기처럼 그리거나 그 이상 잘 그릴 수는 있지만 정말 그게 많은 노동의 시간이 들어가죠. 그런 노동의 시간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뭐 AI가 많이 좀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건 기술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지, 그 작가의 열정,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존경심이라든가 그런 아무튼 감동을 느끼기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헷갈리지만 않았으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림으로 인정받는다는 건 많은 노력과 그런 도전, 그리고 이렇게 괴로워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의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보상입니다. 그래서 잘 그리는 사람들은 보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물론 약간 특별함도 있겠지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존경심과 인정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즐겁게 그리면서 간단하게 또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린 그림이 인정받고 사랑받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예. 물론 이제 제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죠.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즐겁게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준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작품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뭐 부츠를 하나 그린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요만큼 좀 더 각도가 여기 위에보다 좀 많이 나오죠. 기울기가요. 자, 부츠가
가죽이라고 하면 좀 두께가 있겠죠. 끝에가 약간 빳빳하게 펴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볼륨감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안 생기게 그릴 수도 있어요. 항상 또 그림도 이 역발상으로 늘 하던 거를 반대로 그릴 때 실력이 느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더 우스꽝스럽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좀 더 그런 변화를 주면서 발전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리는 거는 또 잘 안 되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록에 남기게 된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추후에 다른 느낌을 좀 활용을 한다거나 피해갈 수가 있어서 시간이 절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그려진 거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된 것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잘 안 되는 것도 기억을 해서 여러분들 경험에 꼭 넣길 바래요. 이 발목 쪽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이제 좀 넓은데 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구겨지겠죠. 무슨 얘기냐면 부츠가 기본적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발목은 이렇게 얇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부츠를 그리게 될 때 남잖아요. 공간이. 그래서 여기가 좀 구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가 옷을 그릴 때 많이 일어나죠. 구겨지는 부분은 보통 관절인 부분이 제일 많고요. 왜냐면 이 관절이 움직이면서 구김을 만들어내는 거죠. 만약에 한 번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웬만해서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히는 부분 이런 데가 옷이 들어가면 이게 구겨지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다리 사이도 그게 구겨집니다. 무릎도 그래서 구김이 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또 이 신발도 밑창이 있죠. 작은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면서 그려야 되고요. 이 발등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제 벨트를 넣거나 금속 판으로 이렇게 보호구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못으로 이렇게 벨트랑 견착할 수도 있고요. 약간의 두께도 항상 표현을 해야 좋습니다. 보통 이제 신발 그릴 때 집중도가 많이 이제 떨어지죠. 그런데 이제 성공하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또 디테일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 문양을 넣는다거나 좀 더 입체감 있게 그리려고 한다거나 이 사이에 또 공간 다 막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너와 나의 차이를 보여주겠다. 이거 그냥 제가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여기서 지쳐서 쓰러졌지만 여기서 나의 저력을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큼 뛰어난지를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왠지 그럴 것 같다는 약간 가상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뭐 이제 뒷모습도 더 열심히 그린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김영태 이제 작가님은 뒷모습까지도 많이 보는 게 뒷모습이니까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진 분이었는데 많이 그게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모습을 보면서 뒷모습을 또 상상해서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앞모습이 일단 먼저 중요하겠죠. 그리고 뒷모습도 소홀하지 않게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옆모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끝까지 힘을 낸다는 건 체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정신력 문제입니다.
계속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나는 대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할 수 있다. 나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자부심을 억지로도 좀 가지면서 어쨌든 그런 자신감은 사실 이제 공짜죠. 물론 이제 그릴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존잘분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자신감이 다들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그런 약간 그건 이제 교만하지 않겠다. 항상 신중하고 조심하겠다라는 느낌도 이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긴장이 풀리는 순간 실력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지나친 긴장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림 그릴 때 체력을 많이 떨어뜨리긴 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긴장감을 가져라. 약간 요런 마인드예요. 너무 긴장하면 실수해도 괜찮아. 많이 틀려도 좋아. 이런 식으로요. 물론 저도 실수하는 건 당연한 그런 이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국을 끓였다, 찌개를 뭐 끓였다 할 때 양념 조절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짜면 물을 더 넣고 좀 싱거우면 소금을 더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한다고 봤을 때 그림도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많이 했을 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같은 국을 같은 양으로 오랫동안 여러 번 끓였을 때는 그때는 이제 맛을 안 보고도 그 넣는 양에 따라서 재료에 넣는 양에 따라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어떤 맛인지 알기 때문에 그때는 자료가 없어도 또 신중하지 않아도 잘 나오겠죠.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그려본 그림은 안 보고 그리고 금방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느낌 좋고 정확도 있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을 하면 처음에는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도 자꾸 잘 안 나오고 틀리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쉬워지겠죠. 같은 소리를 제가 좀 반복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또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